안녕하세요, 랑쌤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의예과 정시 합격생들의 성적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경희대부터 보겠는데요. 경희대 의예과의 경우는 나군에 위치해 있고요. 나군에서 최상위권 의예과는 서울대, 경희대, 중앙대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대는 넘사벽이니까 경희대하고 중앙대를 쓰는 학생들의 경우 가군에서 조금 더 티어가 높은 의예과를 쓰는 학생들이 붙으면 나군을 포기해서 휴합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희대 의예과가 작년에 진학사 모의지원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입결을 보였습니다. 이 경희대를 합격한 친구를 보면 탐구 두 번째 과목은 다 맞은 친구이고요. 첫 번째 과목은 탐구를 하나 틀렸습니다. 국어의 경우 점수가 아쉬운 성적인데 원점수로 86점이거든요. 2점짜리의 경우는 7개나 틀린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100분이 98을 지켰다는 것은 작년 국어가 상당히 어려웠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고요. 수학의 경우는 한 문제를 틀려서 표준점수 145점을 받았습니다. 국어 7개, 수학 1개, 탐구 1개, 총 9개 틀린 학생이 경희대 의예과를 합격을 했고, 그래서 작년에 경희대 의예과가 빵꾸 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돌았었죠. 다음 경북대 의예과를 보겠는데요. 경북대 의예과의 첫 번째 성적표인 친구는 엄청나게 안정지원해서 붙은 학생입니다. 점수가 많이 남는데 이 학생은 대구 경북 지역에 사는 학생인 것 같고요. 나군과 다군을 상향 지원을 해서 가군에 경북대만 붙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학생입니다. 그만큼 성적이 매우 좋아요. 지금 탐구의 경우는 둘 다 맞았고요. 수학이 144점이면 역시 한 개 틀린 겁니다. 앞에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을 3점짜리를 틀린 학생이고요. 144점을 맞아야 수학 4점짜리 한 개를 틀린 학생입니다. 국어의 경우 원점수로 91점을 맞았을 거거든요. 4개 정도 틀린 학생이에요. 그래서 국어 4개, 수학 1개, 총 5개 틀린 학생이 경북대 의예과를 합격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을 보시면 탐구는 다 맞았습니다. 국어는 추정해 보면 원점수는 89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국어를 5개 정도 틀린 거고요. 수학이 141점이면 92점 정도로 추정이 돼서 두 문제를 틀린 학생이네요. 국어 5개, 수학 2개 이렇게 틀린 학생이면 100분위 평균이 99고요. 모든 등급이 다 1등급입니다. 경북대 의예과에 합격하는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경북대 의예과의 경우 진학사 모의지원에서 점수가 조금씩 떨어졌거든요. 이 친구가 추가 합격으로 경북대 의예과에 합격하는 점수를 가진 학생입니다. 그 다음 계명대 의예과를 보겠습니다. 보통 상위권대의 경우는 표준점수, 탐구는 변환 표준점수, 서울대의 경우는 그냥 표준점수, 이런 식으로 표준점수를 활용하는데 지방대는 100분위를 활용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지방의대의 경우 다른 학과와 마찬가지로 100분위를 활용을 하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계명대도 100분위를 보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100분위를 보는 대학의 경우 아무래도 국어와 수학을 잘 본 학생이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친구의 성적을 보면은 탐구를 각각 하나씩 틀린 학생이고요. 이 친구가 계명대 의예과를 합격할 수 있었던 국어 때문입니다. 국어를 95점을 맞았거든요. 95점이 누적으로 봤을 때 0.16%에 해당하는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국어를 잘 본 거고요. 그리고 수학 점수가 아쉽죠. 만약에 표준 점수를 보는 대학이었으면 의예과를 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수학의 원점수로 84점이 나왔는데 100분위가 97이 나오기 때문에 계명대 점수로 399.5 정도 나오는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예상 컷이에요. 그래서 합격을 할 수 있었고요. 다음 고려대 의예과 보겠습니다. 고려대 의예과 가군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탑5 의예과가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울산대 의예과인데 탑5를 노리고 있는 대학이 바로 고려대 의예과죠. 점수 보면 아름답습니다. 탐구 다 맞았고요. 국어 1개 틀렸고 수학 1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고려대 의예과를 한 방에 붙었는데 서울대 의예과는 점수가 안 됩니다. 왜냐? 서울대 의예과의 경우는 표준 점수 자체를 보기 때문에 이 학생의 경우 점수가 모자라요. 왜 모자랄까요? 탐구 다 맞았다고 했는데 압도적으로 표준 점수가 투과목이 높다. 그러니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군에서 고려대 의예과를 안전하게 쓰고 나군에 서울대를 썼는데 서울대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성적 전체 과목에서 2개 틀렸거든요. 그럼 연세대하고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이 탑5 중에 나머지 4개 대학은 합격할 수 있을까 계산을 해봤어요. 다 붙는 성적입니다. 안전하게 가고 싶어서 고려대를 쓴 것 같고 성균관대하고 울산대는 10명밖에 안 뽑기 때문에 솔직히 쫄립니다. 그것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두 번째 고려대 의예과를 합격한 학생의 성적 역시 보시면 탐구를 하나 틀렸네요. 수학을 다 맞으면은 작년에 148점이 나오는 성적입니다.
국어가 살짝 떨어지죠. 작년에 원점수로 90점 맞았을 때 표준 점수가 140점이 나옵니다. 5개 틀리고 탐구 하나 틀리고 수학을 다 맞으니까 이렇게 점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거의 고려대 의대를 문을 닫는 점수의 학생이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연세대를 썼을 때도 문을 닫을 수 있는 성적인데 모의 지원에서는 점수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연세대는 못 썼을 거예요. 그러면 나군의 경희대 의예과를 안전하게 쓰고 다군의 순천향대를 쓰면은 가나다 다 붙어서 3관왕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친구 때문에 경희대 의예과가 휴학이 많이 돌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고신대 의예과를 합격한 학생인데요. 이 친구가 거의 문을 닫은 학생인데 최종적으로 고신대 의예과를 선택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고신대 의예과가 의예과 중에서 가장 마지막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맞아야 고신대 의예과를 합격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점수를 가져왔는데 100분위가 국어하고 수학이 다 100이죠. 그러니까 수학은 한 개를 틀린 거고 국어는 93점을 맞은 겁니다. 7점이 날라갔으니까 3개에서 4개를 틀린 학생이에요. 탐구가 좀 무너졌죠. 이 탐구 점수 때문에 점수가 많이 내려왔고 이 친구의 점수가 고신대 의예과 근처의 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단국대 천안의예과를 보겠습니다. 단국대 천안의예과도 다군에 위치를 해 있고요. 첫 번째 학생의 성적을 보시면 국어하고 수학이 표준점수 143과 144, 100분위는 100입니다. 영어가 1등급이고 탐구가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이거든요. 탐구 점수가 내려왔기 때문에 수도권 의예과를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단국대 천안의예과의 경우는 최초합으로 붙을 수 있는데 이 점수가 가나군에서는 상향 지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단국대 천안의예과만 최초합으로 붙은 친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럼 두 번째 학생의 경우는 이제 추가 합격으로 붙은 친구인데 탐구 하나가 2등급 나왔고 두 번째 탐구는 다 맞은 학생인데 탐구가 하나가 2등급이 나왔고 국어가 점수가 좀 내려오죠. 원점수로 87점을 맞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의 경우는 가군하고 나군에서 쓸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가톨릭 관동대, 대구 가톨릭대, 지방 의대들 거의 대부분 다군에 있어요. 그래서 될 만한 학교 단국대 천안의예과 쓰고 가군 나군을 안정으로 치대를 쓰고 이런 식의 전략을 가져갔을 친구입니다. 그래서 단국대 의대를 추가 합격으로 합격을 했고요.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도 두 번째 탐구는 다 맞았어요. 수학은 이 친구가 하나 틀렸고요. 국어가 86점 맞은 학생이에요. 86점을 맞아도 국어가 100분야 98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시험 상당히 잘 낸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의 경우도 단국대 의예과를 최초합으로 붙은 친구입니다. 대구 가톨릭대 의예과를 합격한 학생 보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의 경우 100분위를 볼 것 같은데 표준 점수를 보는 대학입니다. 이 친구의 경우 앞에 봤던 친구들보다는 점수가 떨어지는 편인데 그래도 점수 방어를 잘해서 국어랑 수학을 잘 봤기 때문에 대구 가톨릭대에 최초합으로 무난히 붙을 수 있었던 학생이고요. 가군하고 나군을 상향 지원을 했기 때문에 대구 가톨릭대 의예과를 최종적으로 합격한 학생입니다. 다음 부산대 의예과 보겠습니다. 부산대 의예과의 경우 나군에 위치를 해 있고요. 최종 예상 컷에 거의 가까운 학생입니다. 첫 번째 탐구는 다 맞은 학생이고 두 번째 탐구에서 하나를 틀렸네요. 국어하고 수학도 나름 방어를 잘해서 부산대 의예과에 최종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학생입니다. 이런 학생이 가톨릭 관동대, 계명대, 고신대, 대구 가톨릭대, 동국대 와이즈 이 포지션에 원서를 쓰면은 최초로 붙거든요. 그래서 나군의 부산대를 쓰고 다군에 말씀드렸던 대학을 써서 다군에서 추합이 도는 그러한 구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학생 보시면 국어를 압도적으로 잘 봤습니다. 하나 틀려서 표준 점수가 148점이고요. 수학이 다소 아쉽지만 국어 점수가 멱살 잡고 수학을 끌고 왔어요. 수학은 137점인데 원점수로 88점. 작년에 3개 틀렸을 때 이 점수가 나오고 탐구 첫 번째 과목에서 아쉽죠. 두 번째 탐구는 다 맞았고요. 이 친구가 거의 부산대 의예과의 문을 닫은 학생입니다. 부산대 의예과의 문을 닫으니까 가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을 안정으로 쓰고 나군에서 부산대를 쓰고 가군에서 안정으로 하나 써야겠죠. 그러면은 경상국립대, 건양대 요 라인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3관왕이 되는 학생, 그럼 부산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 서울대 의예과 보겠습니다. 서울대 의예과의 경우는 제가 서울대 자연계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탐구2가 점수를 끌어올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거의 문을 닫은 학생이고요. 국어가 아쉬운 거에 비해서 이 탐구2의 표준 점수 80점, 서울대는 표준 점수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서울대 의예과를 노리는 친구들은 탐구2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성균관대 의예과 보겠습니다. 성균관대 의예과 가군에 있고요. 점수가
상당히 좋은 편이죠. 탐구 2개는 둘 다 맞았고요. 수학을 다 맞았고 국어를 92점 맞으면 성대의예과를 갑니다. 국어가 92점이면 2점짜리 4개를 틀렸던지 3점짜리를 섞었을 때 3, 4개 정도 되겠죠. 국어만 3, 4개 틀린 학생이고 나머지는 다 맞았어요. 상당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의예과를 합격하고요. 그럼 이 학생은 연세대 의예과, 고려대 의과대학, 가톨릭대 의예과, 울산대 의예과 다 합격하는 점수이고요. 한양대 의예과도 당연히 합격하겠죠. 그렇게 좋은 성적을 가진 학생이고요. 연세대 의예과 합격한 친구 보시면 국어 만점입니다. 수학 1개 틀렸고요. 탐구 하나 틀렸습니다. 전체에서 2개 틀렸네요. 그러면 연세대 의예과를 합격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학교도 합격하겠죠. 근데 이 친구도 서울대 의예과에는 점수가 2, 3점 모자릅니다. 그만큼 탐구의 표준 점수가 서울대 의예과를 가냐 마냐 이것을 결정짓습니다. 두 번째 학생, 국어 3점짜리 하나 틀린 학생이고요. 수학 1개 틀렸고 탐구 첫 번째 과목 1개 틀려서 총 3개 틀린 학생인데 국어하고 수학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역시 연세대 의예과 합격한 학생입니다. 다음 영남대 의예과 보겠는데요. 영남대 의예과는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고 나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어를 잘 봐서 백분위 100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 학생의 경우는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영남대 의예과를 추합으로 붙었을 친구인데요. 진학사에서 5칸이 계속 유지가 되었을 학생이라고 보입니다. 나군의 원광대 의예과 보겠습니다. 자, 원광대 의예과는 표준 점수를 보는 대학이고요. 이 학생 보시면 역시 국어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탐구 2는 다 맞은 과목이고 영어도 1등급이고 그래서 원광대 의예과는 최초 합으로 붙을 수 있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다음 이화여대 의예과 보겠습니다. 이화여대는 자연계열, 인문계열 나눠서 모집하는데 인문계열은 8명밖에 모집을 하지 않았고 자연계열이 55명을 모집했죠. 첫 번째 학생 보시면 국어를 하나 틀렸고 수학의 경우 4점짜리 2개 틀렸어요. 그리고 탐구도 하나 정도씩 틀린 것 같거든요. 이화여대 의예과를 안전하게 붙을 수 있는 학생인데 이 친구의 선택이 그러면 가군에서 탑5를 상향으로 한번 질러본다. 아쉽게 그 점수에는 모자랐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나군의 이화여대를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이고요. 두 번째 학생도 보시면 성적 분포가 앞에 학생에 비해서 국어 점수가 좀 떨어지는데 탐구 두 번째 과목은 다 맞았거든요. 근데 국어가 떨어진 것이 점수를 환산했을 때 앞에 친구와 대략 6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합격한 친구고요. 조금 더 점수가 낮은 학생 보면 수학에서 위에 친구들보다 점수가 낮죠. 탐구 2과목은 다 맞은 학생이고요. 그래서 이 학생도 이화여대 의예과를 합격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인하대 의예과 보겠습니다. 인하대 의예과의 경우 다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하대 의예과를 첫 번째로 생각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학사의 모의 지원보다 최종 예상 컷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이 친구의 경우는 상향 지원했는데 합격한 사례입니다. 국어 수학 잘 봤고요. 두 번째 탐구는 다 맞았고 첫 번째 탐구는 하나 틀린 학생입니다. 이번엔 전남대 의예과 보겠는데요. 전남대 의예과의 경우 국어가 100분위가 100을 가지고 수학이 99를 가진 학생이네요. 탐구가 압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 의예과를 쓸 수 없는 점수입니다. 등급만 놓고 봤을 땐 1.2등급이면 무지 잘 본 건데 등급이라는 것이 0%부터 4%까지의 레인지가 있죠. 그 레인지는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전남대 의예과를 점수에 맞춰서 합격한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학생을 보시면 이 학생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국어가 2등급대로 떨어졌는데 전남대 의예과의 경우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첫 번째 대학이 역시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합이 많이 발생을 해서 진학사 모의 지원과 최종 예상 컷을 비교해 보시면 최종 예상 컷이 좀 떨어져 있죠. 많이 추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친구의 경우는 치대, 한의대, 약대 섞어서 원서로 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가군에서 돼가지고 엄청 기분이 좋았을 학생으로 보입니다. 전북대 의예과는 나군에 있고요. 점수가 무난한 편이고 두 번째 탐구 다 맞은 학생이네요. 이 친구의 경우는 모의 지원 보고 점수 맞춰서 쓴 학생, 그래서 합격한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학생의 경우는 거의 문을 닫은 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두 번째 탐구는 다 맞은 학생이에요. 나군에서 전북대 의예과를 소신 지원으로 지르고 가군과 다군은 치대나 한의대를 썼을 가능성이 높은 학생입니다. 자, 이어서 제주대 의예과 보겠습니다. 제주대 의예과의 경우는 다군에 있고 100분위를 보는 대학입니다. 제주대 의예과를 합격한 친구 보니까 국어하고 수학의 평균 100분위가 98 정도 돼야 제주대 의예과를 합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군에 위치해 있고 다군은 추합이 돌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994점으로 예상했던 이 컷들이 최종 예상 컷은 내려와 있고 이 친구의 경우는 이러한 정시의 구조를
통해서 다군을 제주대로 선택해서 합격한 친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조선대 의예과를 지역인재로 붙은 학생입니다. 이 조선대 의예과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탐구를 한계 반영하는 학교입니다. 탐구를 한계 반영하기 때문에 이 학생은 다른 데 의예과는 쓸 수가 없는 성적이에요. 탐구를 한계 반영하기 때문에 두 번째 탐구 과목만 가지고 영어를 1등급 맞았거든요. 그래서 국수 0, 탐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와서 원서를 집어넣어서 합격한 학생이에요. 본인이 운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운은 역시 노력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다음에 중앙대 의학부를 보겠습니다. 중앙대가 나군에 있어서 서울대를 제외하고 나군에 거의 탑을 유지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어 수학 잘 받고 영어의 비중이 크지 않고요. 첫 번째 탐구는 다 맞았고, 이 친구는 중대를 진학사를 보면서 나군을 중앙대를 뼈대를 잡고요. 가군하고 다군을 좀 더 내리던지 아니면은 가군은 상향하고 다군은 좀 더 내리던지 이런 식의 전략으로 원서를 써서 최종적으로는 중앙대를 합격한 친구입니다. 두 번째 학생이 중앙대 의학부에 문을 닫은 학생인데 100분위로만 놓고 보면 평균 99, 등급은 다 1등급. 그런데 앞에 친구보다 중앙대 점수가 좀 더 낮죠. 탐구는 두 개 다 맞았는데 국어 수학의 표준 점수가 앞에 친구보다 낮다 보니까 이렇게 점수가 낮게 형성이 되고요. 이 친구는 나군의 중앙대를 쓰고 다군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의대를 써서 안정카드를 하나 확보해 놓고 가나군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 충남대 의예과 합격한 학생입니다. 충남대 의예과는 가군에 위치를 해 있고요. 앞에서 중앙대 의예과를 합격한 학생이 충남대 의예과를 쓰면은 합격하는 점수대가 되는데 수학을 잘 봤거든요. 그리고 탐구를 하나 틀린 학생입니다. 그럼 이 친구의 경우는 충남대 의예과를 소신 지원으로 해서 거의 문을 닫은 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수대를 보시면 진학이나 고속에 비해서 점수대가 살짝 모자르는데 이러한 친구들이 이제 나군, 다군을 지방대 의예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추합이 많이 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발생을 합니다. 한림대 의예과도 나군에 있는데 한림대 의예과의 경우는 삼용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점수대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수학 하나 틀린 학생이에요. 탐구 하나 틀렸고 국어의 경우는 원점수 86점 맞은 학생이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경우는 국어 때문에 수도권 의대를 쓰기는 조금 힘들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한림대 의예과에 최초합으로 붙을 수 있는 성적을 가진 친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양대 의예과 보겠습니다. 한양대 의예과가 가군에 위치를 해 있고요. 상대적으로 탑5 의대가 가군에 있기 때문에 한양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군에 있는 것보다는 나군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나군으로 옮깁니다. 자, 첫 번째 학생의 성적을 보시면 탐구 두 개 다 맞았고요. 국어를 잘 받고 수학도 잘 봤는데 수학의 점수가 조금 아쉬운 학생이어서 이 한양대 의예과를 최초합으로 붙은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학생의 경우도 환산 점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 학생은 수학을 다 맞은 학생인데 국어가 좀 아쉬운 학생이고요. 탐구 하나 틀린 잘하는 학생이네요. 이런 학생이 한양대 의예과를 붙은 학생입니다. 제가 성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단 한 명의 학생만이 기하 선택자였고요. 나머지는 미적 선택자였습니다. 그만큼 이 엄매 미적은 최상위권에서는 정말 필승 조합이고, 탐구의 경우 서울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투 과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면 보통 표준 점수를 100분위와 환산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가져오기 때문에 너무 쉬운 과목을 다 맞아서 표점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보완해주고 있거든요, 대학들이.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투 과목 가가지고 망하는 것보다 본인이 잘하는 과목 다 맞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잘하는 학생들 너무 많아요. 근데 올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이 의대 입결이 어떻게 바뀔지 정말 모르는 상황입니다. 의대 증원이 늘어나고 정시에 또 얼마만큼 배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질 것이거든요. 1,500명이 는다 하면 현재 성적보다 조금 점수들이 내려갈 가능성은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 성적을 맞아야 내가 의대를 간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수능에서 틀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의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랑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